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오신 박진성 부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진성 부장입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발표에 앞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이 조선 플랜트 컨퍼런스에서 저희 회사의 이제 DX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측 진단, 최적화, 그리고 비파괴 검사, 디지털 트윈이 이에 해당되고요.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혹시 이전에 저희 회사 이름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 3월까지 저희 회사의 이름은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두산중공업 하면은 다른 중공업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중공업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조직이 구축되면서 이제 이직을 해왔는데 중공업이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친척들한테 명절 때 가서 말씀드리면은 중공업이 배 만든 데 가셨냐 이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중공업 분야에서는 선박 이쪽이 좀 큰 범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두산중공업은 아시다시피 플랜트 쪽에 있는 이제 기자재나 플랜트 EPC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3월이죠. 2022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고요. 이 에너빌리티의 의미는 에너지의 이제 에너,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빌리티, 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이고요. 그리고 가능케 하다라는 이네이블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음에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에너빌리티. 과거에 이제 그 저희 회사를 말씀하실 때는 두중 뭐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줄여서 불러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 이제 명실상부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 이런 이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회사명도 바꿨고요. 그와 함께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과 담수 플랜트 분야의 EPC 사업이라고 하면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는 그런 업무죠. 그 사업과 함께 그 발전 기자재 사업이라고 해서 그 화력 발전이나 뭐 담수 발전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자재 사업,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원자력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큰 기계 설비를 만드는 이제 주조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신성장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과 ESS와 같은 신재생 분야,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풍력에 있어서 국내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재생 분야와 함께,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가스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그 가스터빈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저희가. 그 가스터빈과 더불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차세대 원전이죠. 그 SMR과 같은 새로운 기자재 사업, 그리고 수소 분야의 사업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순환경제, 3D 프린팅,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내부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제조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이런 솔루션들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디지털 사업,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의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초에 저희가 약간 1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13년도에 저희 이제 디지털의 어젠다화가 됐는데요. 이때 CEO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디지털 조직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인력으로 이걸 이제 구축한 게 아니라 새롭게 디지털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영입해 와서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 2-3년 동안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했던 부분은 이제 데이터 체계 구축.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뭐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에 있는 뭐 아니면 이제 로컬 PC에 있는 그런 이제 각종 자료들을 다 모으는 이런 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과 더불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R&D 차원의 그런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해서는 AI 솔루션에 대한 현장 실증 사업을 주로 수행했고요. 그리고 저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 협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글로벌 IT 회사하고 저희가 주로 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SAP라고 하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같이 생태계 협력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실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2021년부터는 저희가 AI 솔루션,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이제 개발된 AI 솔루션을 내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사업화하는 AI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격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플랜트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복합 화력 위주로 저희가 원격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 원격 진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의 주 플레이그라운드인 발전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비발전 제조 산업 분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회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OEM,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기계 기반으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들.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사실 그 현장에서 얻기 힘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내재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이제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에자일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제조 분야나 이런 회사들은 그 사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게 전환되는 게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사업을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갖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제 에자일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에자일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어떤 걸 이제 수행할 때 계획을 세워서 쫙 이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짧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MVP, 동작하는 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검증해 본 다음에 아, 이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걸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자일 문화가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금 집중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저희 이제 고객 VOC를 많이 수행해 봤더니 고객이 이제 좀 가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알려주고 때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AI 솔루션이 이제 알아서 뭔가를 제어해주는 그런 최적화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인력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뭐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제조 분야다 보니까 IT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 이제 솔루션 회사 B2C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카라 쿠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들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적은 거죠. 신규 진입 인력이 적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좀 그 개인 기반으로 많이 의지했던 이런 지식들을 조금 뽑아내 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가지고 있어요. 회사들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정적 분석보다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결과를 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동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들을 많이 이제 에자일 기반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들도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시도를 거쳐서 이제 정제된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추진 방향을 세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해서 제일 바로 윗단에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제 적용한 솔루션이 비파기 검사라는 솔루션이 있긴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으로 양대 축입니다. 예측 진단과 최적화. 이 양대 축을 기반으로 저기 제일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트윈까지 이제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두산에서 만든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측 진단 분야에서는 이제 프리비전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프리비전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기기에 대한 예측 진단, 범위는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작게는 설비 하나 단위 설비에서부터 크게는 플랜트 단위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기기에 대한 예측 진단을 이제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프리비전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두베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진동을 진단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프리비전과 두베스의 기술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풍력 분야에 쓸 수 있게끔 만든 저희 프리비전 CMS라고 하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예측 진단 분야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분야의 솔루션인데요. 최적화 분야의 솔루션은 그 연소 최적화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연소 최적화 솔루션은 그 보일러에 적용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 적용되는 솔루션이고, 여기가 이제 석탄 발전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실증하고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석탄 발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 연소 최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블로어 최적화라고 해서 그 보일러, 그러니까 발전용 보일러 같은 규모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튜브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튜브들의 이제 애쉬, 그 회 성분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 열을 잘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럴 때 숲블로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증기를 쏴가지고 그 재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이제 아니면 시점 되면 사람이 그냥 운전원이 출근했을 때 뭐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숲블로어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서 이제 숲블로잉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다프 케미컬 최적화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담수 플랜트에 적용되는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요거는 그 담수 플랜트에서 유기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바닷물에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학약품을 그냥 또 기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투입을 했던 거예요. 정량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을 시점과 그 양을 갖다가 저희 최적화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통해 만들어진 비파괴 검사 솔루션이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용접부에 대해서 그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비파괴 검사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비파괴 검사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초음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AI 기반으로 이제 결함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검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엔진이거든요. 아파치 하둡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에 쓰이는 솔루션들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있고,
원격 진단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OEM 패키지라고 해서 실제로 발전소가 건설될 때 그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패키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복합 같은 경우에는 터빈 제너레이터 패키지라고 해서 TG 패키지가 있고요. 워터, 담수 쪽에 적용되는 워터 패키지,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 적용되는 윈드 패키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예측 진단, 최적화, 그리고 비파괴 검사, 디지털 트윈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진단 분야의 솔루션, 저희가 공급하는 솔루션, 대표적인 솔루션이 프리비전인데요. 프리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진단 솔루션은 설비에 대한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걸 이제 조기에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만약에 알람이 발생하는 예측 값을 가지고 그 진단까지를 수행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그 아래쪽에 화면이 짧게 보이는데, 저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리비전 내에 있는 솔루션 내에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리비전에는 차별화된 기술이 몇 가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측 진단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솔루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 허위 알람이 좀 적다는 거예요. 허위 알람. 실제로 발전소 현장에 가서 이제 여쭤보면은 알람이 뜨긴 떠요. 근데 알람이 떠서 가보니까 이게 거짓 알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뜨긴 뜨되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취지로 이제 개발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의 이제 노력으로 타사 대비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 타사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 좀 글로벌적으로 좀 유명한 회사의 솔루션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허위 알람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 설비가 있을 때 이쪽에 어떤 신호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담당자들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학습을 자동화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만들고 나서 검증을 해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능도 이런 저희 프리비전 솔루션 내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확률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좀 정확도 있는, 신뢰도 있는 진단 결과를 리포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 진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진단 시스템에 약간 실제 보이는 화면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값이 있습니다. 예측값이 파란색 라인인데요. 이 예측값을 만들 때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이 예측값은 실시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올 때 이 신호가 정상일 때 이 신호가 돼야 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값이 있고 예측값 상한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한치에 들어오면 정상인 값인 거예요. 그리고 플랜트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데, 초기에는 이 예측값과 비슷하게 들어오다가 한 중간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 값이. 저렇게 벗어나다가 그 상한치, 그러니까 인계값 상한치에 거의 다다를 때쯤 되면 이렇게 이제 경고가 하나 뜹니다. 얼럿이 하나 뜨게 되고요. 이 얼럿이 한 번 떴다가 그냥 사라지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알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벗어난 추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인시던트라는 진짜 알람이다, 이거는 이 기계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시던트를 발생시키고요. 이렇게 인시던트가 발생되는 시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제어 시스템 DCS를 많이 쓰시거든요. DCS에서 발생하는 프리 알람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생한다고 해서 조기 경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시던트들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신호 하나에 대한 인시던트거든요. 근데 요 신호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알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로직, 확률 기반의 로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설비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는 게 바로 진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예측과 진단, 예측 진단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제 AI 알고리즘입니다. AI 알고리즘은 저희는 이제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앙상블이라고 하면 이제 조합이 됐다, 섞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알고리즘만 저희가 적용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대표성을 띈 이름으로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좀 신뢰도가 높고 허위 알람이 최소화된 알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 학습 알고리즘이 좀 적용돼 가지고 그 설비에 그 적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호의 그 성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동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비전에 적용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저희가 그 프리비전 1.0 버전입니다. 1.0 버전을 개발하고 나서 최초에 적용한 곳은 이제 동서발전입니다. 동서발전에 이브레인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브레인 센터에서는 그 동서발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화력, 그 석탄 발전 12개 호기, 그리고 복합 발전 4개 호기, 신재생 발전 등등을 그 이브레인 센터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저희 프리비전 적용했을 때 최초에는 석탄 발전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12개 호기를 대상으로 적용해서 요거는 이제 동서발전에서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018년 1월부터 9월간 예측 진단서가 총 83건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재무 성과로 약 35.65억 원의 이제 재무 성과를 거뒀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계가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런 부분에 그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 추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그 동서발전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브레인 센터 예측 진단 보고서라고 해서 저렇게 알람이 발생할 때마다 저런 보고서로 보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나레에너지 서비스인데요. 나레에너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SK ENS 그룹 산하에서 ONM을 이제 관장하는 회사인데 복합 발전입니다. 네, 복합 발전이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적용한 발전소는 위례 발전소예요. 위례 열병합 발전소인데 위례 열병합 발전소에서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결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열병합 발전이다 보니까 온수를 같이 공급하거든요. 근데 발전소가 정지됐을 때도 이제 온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추결조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이 추결조의 수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위가 좀 조기에 감지가 된 거죠. 정상인 상태는 약 38,000mm인데 그 알람이 울리는 시점은 36,800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고 해요. 제어 시스템에서. 근데 저희 솔루션을 적용했더니 조기 경보가 울렸는데 37,000mm 요 시점에서 조기 경보가 울려가지고 현장에서 조기 경보 알람이 울리니까 위례발전소의 설비 담당하시는 분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여기 밸브의 리기나 패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검해서 패싱이 문제였다라고 해서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보일러 급수 펌프에 대한 사례인데요. 펌프 기동 시에 이게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펌프에 진동이 있는데 이 펌프를 기동했더니 이례적으로 낮은 4mm를 지시를 했다고 해요. 4마이크로미터. 원래 40마이크로미터를 지시해야 되는데 4마이크로미터를 지시해서 근데 이제 좀 시사하는 부분은 DCS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진동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알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프리비전 적용해서 알람을 조기 발견하고 현장 확인 후 조치했던 걸로 나오고요. 다음은 콘덴서 진공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그 진공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DCS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에 대한 그 진공도에 대한 알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진공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설비를 조치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 냉각수 펌프에 대한 부분입니다. 냉각수 펌프는 계획 정비 후에 진동치가 상승을 하고 계획 정비 전 대비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상승했는데 DCS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가 너무 크대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조기 발견해서 적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적용한 부분 외에도 저희 프리비전을 오토 ML이라는 기술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종 신호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저희가 프리비전 3.0이라는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델에 맞는 최적 태그를 선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적용 분야도 기존에 있는 발전 분야를 넘어서서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최적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가 최저값을 산출해서 실제 제어 시스템에 신호를 주는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에 적용하기 전에 인도나 태국에 먼저 적용해서 해외 같은 사례에 적용 먼저 해서 그 국내 역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안전한 설비 제어를 위해서 좀 안전장치, 안전로직이 들어가 있고 셀프 러닝을 적용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최저가 솔루션의 동작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 있는 신호를 받아서 그 저희가 NN과 PSO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점까지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 제어 변수를 가지고 실제 플랜트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사삼 플랜트에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약 한 4개월 동안의 POC를 진행했는데 그 낙스 수치입니다. 낙스 수치가 기아 약간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점차 내려가는 그 추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자가학습을 활용해서 이제 그 신호를 최적 신호를 계속 이제 자가학습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부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개코1 발전소에 이제 숲플로 옵티마이저를 적용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 안정적 운전, 그리고 환경 이슈 대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이름은 디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현장에서는 이제 필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이미지, 필름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서 AI 기반으로 이제 결함을 찾아내는 솔루션이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T와 UT가 있는데 R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기반으로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 UT 같은 경우는 초음파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로는 제조 산업용이 좀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다. 실제로 필름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이 있고 결함 탐지 정확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 디비전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디지털 검사 장비를 쓰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이미지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필름인 경우에는 필름 스캐너를 통해서 이걸 이미지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저희 솔루션에서 이 용접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한 다음에 이미지를 처리하고요. 이 AI 기반으로 용접 분량을 자동으로 판독해서 리포팅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리포팅을 보고 실제 이제 비파괴 검사 하시는 그 현업 담당자분이 물론 이제 AI가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와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냥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U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UT 검사 이후에 데이터를 보내고 판독자가 분량을 판정해서 판독자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UT 검사 데이터 전송, 데이터 수집까지는 이제 똑같은데요. AI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분량을 판정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것들을 이제 검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비파괴 검사를 응용을 하게 되면 우선 검사 장비의 데이터가 디지털화 될 수 있고요. 기존의 필름으로 된 것을 이제 디지털 하게 되면
그리고 품질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의 자산 관리를 하실 때 그 용접부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자산 관리를 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에 있는 사물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이런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은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죠. 충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서는 그 내부에 있는 로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의지하지 않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과 물리 기반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했고요. 여기서 만든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 성숙도 측면에서 봤을 때 레벨 3단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AI 솔루션을 만들 때 쌓인 AI 역량을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AI TEP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약 8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그 디지털 선진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AI 관련된 6개 회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글로벌 CEO 인터뷰를 봤더니 그 AI가 10년 내 파괴적 기술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이제 77%로 많았다고 하는데 반면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AI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약 88%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현장에 적용되는 솔루션, 왜냐면 이제 그냥 연구실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솔루션을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신뢰도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포커스할 예정이고요. 고객들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